바람의 검심 추억편은 1994년에 소년점프에 연재되었던 만화 바람의 검심에서 켄신의 과거에 관한 에피소드를 통합하여 각색한 것으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는 명작 중에 명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막,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본작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막부의 조직 야미노부의 밀명을 받고 켄신을 감시하던 토모에, 하지만 암살자로서의 켄신과 평상시의 켄신, 그 차이를 보면서 토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런 와중에 그녀는 카츠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鞘になってはくれまいか。日村という抜き身を収める鞘に。 보통 사람은 반려를 만났을 때 완전해진다고 하죠. 칼은 칼집이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서 칼집은 상당히 중요한 도구이기에 작품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되지요. これで少し目元が柔らかなるやろか。 여주인은 그리 말하면서 밥그릇에 뚜껑을 덮습니다. 밥그릇은 켄신, 뚜껑은 토모를 말하는 것이죠. 밥그릇과 뚜껑은 한 세트가 되어야 완성됩니다. 또한 토모에를 상징하는 창포가 칼집을 연출하지요. 원작에선 비가 내리지 않지만 추억편에선 비가 내립니다. 자연스럽게 토모에는 우산을 펴는데 그 우산엔 초여름에 피는 창포가 그려져 있죠. 勝負や。雨の中で一番匂い立つおひいさんの元ではなくな。 비가 올 때 가장 향기가 강하다. 설령 그것이 피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피의 비는 켄신을 말하는 것이며 창포는 토모에를 말합니다. 1막에서 야미노부의 암살자에게 켄신이 습격당하자 그 피냄새를 지우는 듯 창포가 그려진 토모의 우산이 점점 화면을 잡아먹습니다. 피의 비는 칼, 창포는 칼집이죠. 이는 추억편만의 연출입니다. 여러 일러스트에서 우산을 쓴 토모에가 강조되지만 사실 우산을 쓴 모습은 원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추억편 관련 일러스트에서만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말한 목도리도 켄신을 감싸는 칼집이죠. 이 작품은 이렇듯 전반에 걸쳐 온갖 사물과 연출을 통해 칼과 칼집의 관계, 켄신과 토모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춰지는 사랑은 당사자도 얼른 눈치채기 힘들지요. 그래서 켄신과 토모에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품은 채 자신들의 마음도 모른 채 교토 외곽의 지방인 오우츠에 응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배신자가 꾸민 관계의 일원이었죠. 토모에와 켄신을 만나게 한 것, 야미노부와 신선조에게 켄신의 위치를 흘린 것, 그 배신자는 임무를 전달하면서 시시할 처리하던 이즈카였습니다. 그는 막부 측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오우츠로 피신한 켄신과 토모를 챙기는 척하면서 사실상 그를 가츠라의 정보망에서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또한 이렇게 검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면 실력이 떨어져서 해치우기 쉬울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켄신은 훗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검을 못 휘둘러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산막에서는 두 사람의 위장 생활이 시작됩니다. 산막은 당시 공개됐을 때는 액션 같은 것이 거의 없어서 판매량이 별로였지만 이 작품을 찬바라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로 본다면 추호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이기도 하지요. 토모에는 입술연지, 구찌 베니를 바르고 있는데 메이지 시대의 사람이 입술연지를 바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혼자임을 알리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물론 립스틱은 여성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인데 1막 때는 슬픔이 섞였던 우울한 눈빛을 보였지만 3막에서는 어느새 사랑을 하는 여인의 눈매가 되었군요. 또한 1막과 3막의 목소리를 비교하면 어느샌가 켄신에 대한 정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켄신이 땔감을 뵐 때마다 과거의 사람을 배웠던 기억이 겹쳐지는 모습이 인상적이군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는 일종의 묘사로 보입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여러 소품을 통해 켄신의 인생, 성찰을 그려내고 있지요. 처음에 쓰인 도구는 켄신의 팽이입니다. 이 팽이는 당시 신타였던 켄신과 같이 인신매매범에게 팔렸던 3명의 소녀가 켄신에게 선물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소녀들의 이름은 카스미, 아카네, 사쿠라. 그녀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어린아이인 켄신을 지키려고 했지요. 그 전까지 일면식도 없던 소녀들이 말이죠. 하지만 하루 만의 인연은 켄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듯 보이는군요. 이후 켄신은 그녀들의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며 그녀의 유언도 짊어지게 됩니다. 이 팽이는 누나들의 의지가 담긴 물건이며 켄신은 이후 팽이를 자주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한 켄신의 운명을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지요. 원작에서 켄신과 토모에가 만난 순간,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빙글빙글 이란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추억편에선 이 나레이션은 나오지 않지만 켄신의 운명이 바뀔 때마다 무언가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지요. 바로 팽이입니다. 이 팽이는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시작한 산막에서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빙글빙글. 하지만 그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畑をするか。
大根はどうかわからないけど、何か作れると思う。子供の頃、よくうちの手伝いをしてた。そうですか。 이 말을 하자마자 팽이가 쓰러져 버리거든요. この先どうなるんでしょう。いつまでここで暮らしていられるのでしょう。しばらくの間だと思う。それ以上は。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말하는 훌륭한 복선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매만지며 웃는 연습을 하고 있군요. 아마 이유는 과거의 슬픔 때문이겠죠. 彼が私を選んでくれた時は本当に嬉しかったけど、その時私は嬉しいのにただただ目を丸くす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でした。だからかもしれません。私がどれだけ幸せだったか彼に伝わらなかったのは、私には幸せになる資格などなか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모임무에 소질이 없던 기요사토가 굳이 동란의 교토에 간 이유는 출세해서 토모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이후 기요사토가 죽는 바람에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그를 말리지 못한 것이 내내 고통스러웠지요. 이를 후회하는 토모에는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켄신에게 기쁜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 저도 모르게 연습을 하고 있나 봅니다. 또한 외출할 때 항상 지니고 다니던 소도를 두고 나가지요. 켄신도 이를 알아챈 듯 보입니다. 置いてきたんだな、あの衝動。はい、置いてきました。 그 순간 햇살이 무언가에 응어리가 깨지듯 퍼지는군요. 그날 밤 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술이 맛이 있음을 느낍니다. 전엔 한 사람이 맛있으면 한 사람이 맛이 없었죠. 켄신이 괴리를 느낄 때 토모에는 마시는 술로 고통을 달랬지만, 켄신이 정작 술이 맛이 있을 때 토모에는 술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켄신에게 이불을 덮어줘도 깨지 않는 것도 신기합니다. 이막에서 누가 오면 바로 반응했는데 말이죠. 이막의 토모에겐 살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산막에서 켄신이 토모에게 마음을 열었단 뜻이기도 하겠죠. 물론 끝까지 마음을 연 것은 더 뒤의 일이지만요. 한편 이이즈카는 켄신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따분하지 않냐고 묻는 이이즈카에게 켄신은 지금의 삶이 너무 즐겁다고 말하지요. 사람을 죽이는 피의 비를 멈춘 이 삶이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반대로 토모에가 피의 비를 내립니다. 생리가 시작된 것이죠. 감독은 이 작품이 남자와 여자가 피를 흘리는 작품이며, 이 장면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 토모에가 감정이 흔들려 이상을 잃어버리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를 멈춰버리죠. 하지만 켄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후 그녀는 다시 생리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피는 멈추고 삶을 위한 피가 흐르는 것이죠. 해외 분석 중에는 유산을 했단 말도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의 완벽한 감정선으로 볼 때 유산설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봅니다. 맨날 이러고 자는 사람에게 무슨 이렇게 감정선을 치밀하게 설계한 작품에서 감독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하는 장면이 실수로 들어갈 리 없지요. 또한 DVD 박스의 부록에 의하면 몸과 마음에서 피를 흘리는 여성을 묘사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그녀의 혼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나는 이 남자를 증오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토모의 감정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요. 키요사토의 비참한 최후를 담은 일기가 감정을 드러내는 눈을 가득 채우고 있군요. 필사적으로 그를 잊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얼굴에 났던 상처는 켄신의 운명을 말하는 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저주가 깃든 이 상처는 사람을 뵐 때마다 계속 피를 베어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가 나지 않습니다. 토모라는 칼집과 함께하면서 말이죠. 칼집은 켄신을 보호해줍니다. 이케다 사건 때는 토모를 데리고 도망칠 때 사람을 베었음에도 피가 나지 않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피가 완전히 멈춥니다. 켄신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면 아무리 검을 휘둘러봤자 시대에 집어삼켰을 뿐이라는 것을. 겨우 잡은 켄신의 행복. 하지만 토모에는 괴롭습니다. 키요사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켄신을 마냥 미워할 수 없으니까요. 人を切っていない時のあなたは優しすぎるわ。 미워하긴커녕 오히려 켄신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하지만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않았죠. 사실 켄신을 관리하던 이즈카는 배신자였습니다. 야미노부와 함께 켄신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사실 복선이 있었어요. 이 막에서 배신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카메라가 이즈카를 보여주죠. 야미노부는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토모의 동생 애니시가 나타난 것이죠. 표정으로 볼 때 토모에는 애니시가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애니시는 드디어 발도제에게 하늘의 벌을 내릴 수 있다고 기뻐하지만 이 작품에서 말하듯 하늘의 벌은 인간이 내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토모에는 애니시를 끌어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하지만 애니시는 반발합니다. 누나의 복잡한 속은 모른 채 그날 밤 토모에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帰らぬ人となりました。知らせを聞いていても立ってもいられず、私もこちらに参りました。そしてあなたと出会いました。 교토의 동란에서 약혼자가 잃었다고 말하지만 그 약혼자가 켄신에게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군요. 당신이라고 한 순간 멈춰버린 팽이를 보여주는데 두 사람의 운명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복수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요. もう少しだ。今年はこれで終わりだ。次に売りに行くのは雪が溶けてからだな。この生活が来年まで続けられればの話だが。 그 말을 들은 순간 토모에는 쓰러집니다. 그녀는 알고 있지요. 어찌되었든 내년 봄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그녀에게 켄신의 손을 내밀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토모에를 지켜주겠다고. 그때 두루미가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릅니다. 두루미는 동양에선 결혼을 상징하는 새. 이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된 것이죠.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을 들은 순간 토모의 마지막 응어리가 무너집니다. 자신은 약혼자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켄신을 죽이기 위한 책략에 몸을 던졌지요. 하지만 켄신은 그런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맺어지죠.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멈춰버립니다. 팽이가 멈춰버렸단 말이죠. あなたは血の雨を降らせるのですね。初めて会った時君はそう言った。人を切ることで得られる幸せがあるとは思えないとも言ったね。その通りだと思う。でもこの先も俺は人を切るだろう。新しい時代が来る、その時まで。けどその時が来たら俺は人を切ることなく人を守れる道を探そうと思う。この目に映る人々の幸せを一つ一つ大切に守りながら罪を背負い償う道を。君がいれば俺は刀を捨てられる。君の幸せは俺が守る。 그리고 토모에는 다음날 자신의 목도리를 남긴 채 켄신을 떠납니다. 기혼자임을 말하는 입술 연지를 바르지 않았군요. 이 작품에서 팽이와 목도리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팽이는 앞에서 말했듯 소녀들이 준 선물로 멈춰있던 팽이는 켄신과 토모에가 만나자 돌기 시작하며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릴 때마다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토모에가 죽은 후에는 그 역할을 다하며 마지막에는 토모에를 화장할 때 같이 태워버리지요. 이후 켄신을 지켜주는 역할은 팽이에게서 목도리로 넘어갑니다. 태워버린 팽이와는 달리 목도리는 이후 켄신과 함께하지요. 1막에선 둘이 만나면서 피로 더럽혀집니다. 2막에선 자고 있는 켄신에게 걸쳐주지만 당신의 물건에 다시 피냄새를 묻히고 싶지 않다면서 돌려주지요. 하지만 3막에서는 켄신을 떠날 때 옆에 두고 갑니다. 이는 원작과는 다른 연출인데 목도리를 남겨둔 것은 몸은 떠나도 마음은 당신과 함께한다는 일종의 메시지죠. 4막에서 야미노부와의 전투에서 걸리적거림에도 절대 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며 토모에를 화장한 이후에도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팽이가 토모에를 만난 후 회전하기 시작한 운명을 말한다면 이 목도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켄신을 감싸는 일종의 칼집이라 할 수 있죠. 이후 켄신은 2차 조슈 전투, 도바우시미 전투를 이 목도리를 한 채 이겨나가며 후에 모든 싸움을 마치고 자신을 지켜준 목도리를 토모에게 돌려줍니다. 이 목도리는 토모를 상징하며 토모에는 죽은 후에도 켄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칼집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다한 후에는 역할을 다하고 토모에게 공양된 것이죠.
평범한 시대였으면 농사를 지어가며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남녀. 그들은 겨우 작은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칼은 칼집을 만나 광기를 억누를 수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 그리고 두 사람의 업보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두 남녀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다 아실 테지만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 편 3화 마지막 화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